안녕하세요. 텍세미나의 핵심 알기 좋은 토크IT 세미나 고승 PD입니다. 1972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ERP 분야에서 부동의 글로벌 리더를 유지하고 있는 SAP의 비결이 무엇인지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얼마 전 웨비나 게스트였던 SAP의 김영균 파트너가 한 말이 신선하게 다가왔었습니다. SAP는 기술을 추구하기 전에 항상 기업 비즈니스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조나 하이테크 산업이 아닌데도 요즘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 급성장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구독제 서비스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고민을 SAP 클라우드 ERP가 해결해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에 활발하게 글로벌 진출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 제약,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코로나 이후로 확장을 크게 하시면서 그 명확하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준비가 되신 분들과 안 되신 분들이 그 바람을 타고서 더 치고 올라갔느냐, 더 뒤처졌느냐, 이런 부분이 커지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은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느냐, 이걸 좀 봤어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당연히 뭐, 어느 정도를 많이 쓰고 있냐라고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만 한 예,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야. 보시면은 뭐, 한 90% 정도 이상은 다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탑 쪽으로 매출을 굉장히 높은 기업을 보면은 셀트리온이 빠질 수가 없겠죠. 셀트리온도 원래 로컬 ERP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이제 국가에 진출하셨는데 국가별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 규제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네요. 왜 사람 생명하고 직결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서로 이 많은 규제들을 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굉장히 부침이 많으셨었고 처음에 이제 미국하고 헝가리 뚫으실 때 저희 쪽에 이제 얘기를 하셨었어요. 굉장히 뭐 이제 단순히 GMP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요소뿐만이 아니고 재무라던가 시스템적인 요소까지도 그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쪽에 오셨었고 지금은 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 진출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ERP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재무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업의 어떤 이제 척추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부터 지원이 돼야지 이제 해외 진출에도 유용하시다. 그럼 요즘에는 재무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 통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IT에서 나온 그 데이터가 실제로 그렇죠. 이게 맞냐? 근거가 뭐야?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세부 항목들을 이제 편하게 대응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렇죠. 거죠. 아니면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한 국가 정도면 괜찮은데 전 세계에 뭐 판매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건데 거기를 이제 언제까지 인력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많은 경쟁사들이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시젠이 엄청나게 떴었죠. 근데 시젠처럼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 지금 차이를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 진단키트 누가 쓰나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도 이제 브라질 같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단키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즌에서는 여전히 많은 쪽으로 하고 있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매출이 급등하면서 가장 최근 기사만 봐도 뭐 굉장히 그 공격적인 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해외 시장 침투를 넘어서 폭격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저기도 해외 매출을 급증한 이유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같은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처음부터 뭐 굉장히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잘 나갔던 거는 아니에요. 이런 그 거버넌스 같은 거 이제 뭐 레귤레이션 관리하는 것들 다 준비하시고 또 회계적으로도 워낙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잘 나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많이 지켜봅니다. 이분들이 뭔가 이제 좀 뒤로 뭘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감시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부침이 많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파마리서치도 처음에는 그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국가에서 뭔가 세무조사를 특별 세무조사 하겠다. 네, 이런 거 로컬 솔루션 가지고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으셨었고 지금은 이제 뭐 더 많은 규제에도 이제 장당하게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모기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그 로컬 ERP 사용하면서 뭐 의도를 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회계에 분칠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성이 좀 안 맞고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회계적으로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뭐 도입이 필요해서 아예 그 IR 자료에 대응이 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러면 글로벌 ERP SAP 도입하겠다라고 어떤 그냥 해답 자체를 SAP로 내신 분들이에요. 저는 글로벌 진출하면 보통 이제 제조업만 생각했거든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신선한데? 우리나라 이런 제약이나 바이오 쪽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하게?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또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매법인만을 또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출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그 많은 국가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다가 작은 판매법인들 많이 두시는데 그 판매법인들 모두에다가 다 SAP 본사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클라우드 ERP고 퍼블릭 에디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빠르게 디플로이 하면서 가볍고 좀 IT 인력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을 많이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거의 90%가 SAP를 쓴다는 이유가 이게 들어보니까 이 제약사 오너들이나 경영진들한테 소문이 확 날 것 같아. 야, SAP 쓰니까 우리가 뭐 해외 지수도 되게 좋아. 뭐 여러 가지가 소문이 확 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면 이게 더 확산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제가 9년 전에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와 생방송 토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SAP도 야놀자가 50억 매출할 때부터 현재 나스닥 상장 준비하는 과정까지 야놀자의 급성장 기간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야놀자 같이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은 투자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할 텐데 SAP 클라우드 ERP는 어떤 식으로 이 점을 도와주었을까요? SAP 하면은 뭐 보통 대기업 솔루션 아니냐고 그런 인식들이 많으신데 그 최근에 흑백요리사 같은 거 보면 거기 백종원 씨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그 파인다이닝하는 셰프들이 아니 백종원 씨는 대중적인 요리만 하시는 분인데 이게 심사하실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백종원 씨가 저 의외로 좋은 거 많이 먹고 연구 많이 했습니다 하거든요. SAP 똑같습니다. 사실 저희 스타트업 굉장히 좋아하고 강소중견 기업에 굉장히 그 폭넓게 어프로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매출 뭐 50억대에서 출발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50억일 때 저희 쪽에 도입하셨고 지금은 뭐 몇천억대에다가 나스닥에다가 기업가치 10조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이제 뭐 50억에서 출발하셔서 우리는 그 숙박업소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런 이제 숙박 데이터 관리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유지하는 IT 기업이다라는 그 가치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근간이 이제 SAP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가치를 많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도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프로젝트 산업이 굉장히 스타트업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문제가 뭐냐면 그 프로젝트 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과 다르게 이게 그 프로세스가 길죠. 매출 텀이 깁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몇 년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뭔가 대금을 받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언젠가는 1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대금을 받아서 매출이 높은데 2, 3, 4, 5, 6월 달 매출이 하나도 없다가 또 7월 달에 굉장히 높아지고 이러면 그렇죠. 회계적으로 왜곡이 오기 때문에 보통 계약금 중도금 그렇죠. 잔금 그때만 매출이 잡히게 되면 회사가 1년에 3달만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미리 제시를 해줍니다. 감사 잘 받으라고.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요번에는 올해는 이제 수익인식 어떻게 하고 있냐. 네, 그 단계별로 철저하게 보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부침이 많습니다. 이거 수기로 계산하자니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또 IPO도 하고 해야 되는데 IFRS 기준이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으셔서 고민하다 SAP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 자동으로 IFRS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그 기준을 정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통의 예전에 ERP 제조 위주로 생산이 되어 있는 ERP를 사용하시다 보면 월중에 막 비용을 썼을 때 수익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역마진처럼 보이죠. 그렇죠, 회계가 그렇죠, 왜곡이 돼서. 그렇죠. 그러다 마감을 했을 때야 이제 그때서야 뭐 수익이 인식이 되면서 뭔가 마진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거죠. 경영자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언제나 전달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빠른,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에스포하나에 새로 나온 그 이벤트 기반, 이벤트라는 건 결국은 비용이죠. 기업에서 할 이벤트라는 거는 뭔가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고 비용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인식이 될 때마다 IFRS 기준에 맞춰서 사용자는 모릅니다. 뒤에 백단에서 알아서 조정좌표가 막 들어가고 돌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난 비용 기표만 했는데 수익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 있네. 네, 돈만 받고 채권 관리만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면 굉장히 그 담당자분들이 그동안 그 슬퍼하셨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이걸로 나의 삶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접근해주고 계시죠.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회사가 프로젝트를 땄어요. 100멤버스 들어간 프로젝트인데 수익금이 받으면 최종적으로 이제 100억을 받는 거야. 100멤버스인데. 근데 지금 이번 달까지 50멤버스 들어갔어. 네. 그러면 그 50멤버스 들어간 거니까
100억에서 50억을 수익을 내가 했다고 그렇죠. 가정을 해놓은 겁니까? 네, SF가 그렇게 맞습니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네. 아.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들을 만약에 수기로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맨먼스에 대한 거를 뭘 기준으로 책정할 것이며 각각의 그 사람들이 뭐 시니어도 있고 주니어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원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뭔가 엑셀 기반으로 그렇죠, 사람 투입하면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맨먼스를 받았다 투입했다라는 거를 뭔가 전표를 하나 놓고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결국에는 감사인한테 혼납니다 나중에 이거 뭐 기준이냐 네, 이런 부분에서 아, 우리는 IFRS 기준이고 시스템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보십시오라고 하면은 감사인이 아 이거 알겠다라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IPO 이전에 이걸 많이 사용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편의성 유저에 대한 어떤 편의성 부분이 아니고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제 내봤더니 그 요즘 이제 기업들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얘기를 많이 하죠. CX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EX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직원의 경험이 얼마나 편하게 되느냐. EX 만족도가 높은 기업이 최대 50% 정도까지 더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이 뭐 좋은 사무 환경, 좋은 건물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좋은 IT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통계로 네네. 증명이 돼서 특히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IT 환경이 결국 이제 직원들이 뭔가 반복되는 더미한 일들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네. 그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AI랑도 많이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SAP가 굉장히 강점과 비전이 있다. 점점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넷플릭스 같은 구독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Everything as a Service, 즉 SaaS라고도 합니다. 구독제 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서비스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뒤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트랜잭션들을 처리해야 될 것인데 SAP 클라우드 ERP는 어떻게 이런 복잡성을 감소시켜주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이제 끝났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정기적으로 이제 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만큼 페이한다. 네, 그런 그런 거죠? 개념도 있고 네. 뭐 정기 구독 아, 네.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량 베이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랜잭션 중심에서 고객과의 관계 중심으로 이제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서비스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계량화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계량화가 그죠? 그런 계량화가. 사용량에 대한 계량화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품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상품 관리 쪽에 보시면은 뭐 굉장히 그런 상품 설계도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뭐 그런 번들링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양별로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서비스 등급별로 뭔가 또 있잖아요. 뭐 플래티넘 회원, 뭐 골드 회원, 그렇죠. 실버 회원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량도 정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상품 관리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상품 관리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그런 가격도 마찬가지로 요금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뭐 일회성으로 내는 거, 사용량 기반으로 내는 거, 그리고 매달 반복적으로 내는 거. 또한 뭐 요즘에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발자에 대한 수익금 정산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많은 분들이 아직 투기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SAP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주문 관리, 뭐 구독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 관리가 또 필요하겠죠. 뭐 그런 계약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든지 그런 뭐 갱신 관리, 취소 관리, 변경 관리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동화가 돼야 될 거고, 과금도 이제 뭐 사용량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부분, 그리고 허용량을 선불로 구매하는 경우 그거에 대한 허용량을 또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요즘에는 또 가족이랑 쉐어하는 그런 서비스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과금이라든지 뭐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채권 그거 하나하나를 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채권을 회원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채권 그 계약별로 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거별로 이제 채권 추심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로 맺어진다죠. 관계 맺으니까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백엔드는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네. 결국 관계를 맺는 고객은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난 아주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힘든 거네. 서비스 주체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죠. 고려할 게 이런 너무나 것들- 많은 거네. 그렇죠. 이제 수기로 이제 관리하다 보면 네, 사용의 이제- 편의성 높여주고 네. 사용의 편의 높여주면서 백엔드에서 이런 걸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고객들이 자기가 뭐 또 얼마나 썼는지 들어와서 또 확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또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야 된다, 백엔드에서.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런 솔루션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고객분들을 다니다 보면은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 서비스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플랫폼이 있고 플랫폼마다 뭐 어드민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고 상품 관리라든지 구독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있어야 되고 뭐 몇 개 서비스는 또 그렇게 구축이 안 돼 수작으로 또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서비스라는 게 이제 먼저 출시한 사람이 그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임 투 마켓을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서비스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플랫폼 개발해야 되지 또 뭐 어드민 시스템 개발해야 되지 네네. ERP를 연계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드리는 형태는 이렇게 이제 미들 오피스를 하나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서비스 개발자들은 서비스 플랫폼 개발하는데 일단 집중을 하세요. 저희 SAP가 그런 상품 관리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드민 미들웨어를 만드신 거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상품 설계 관리, 네네. 뭐 구독 관리, 그리고 그런 통합 청구, 그런 뭐 레이팅하는 사용량 레이팅하는 그런 부분까지 미들 오피스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서비스가 만약에 하나 추가된다라고 하면은 플랫폼 개발하시고 플러그인 플레이 형태로 이제 미들 오피스에 붙여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AI 에이전트란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SAP의 기업용 AI 에이전트인 줄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SAP ERP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